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네들이 보기에 보수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왜 데려가려고 그러냐. 저는 어떻게 틀에 박히게 자꾸 이제 보수 이런 말을 해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알란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가 나가야만이 그동안의 실패를 미국을 같이 통합당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과연 탄핵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깨닫고 무엇으로 어떻게 변해야만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다시 얻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번 선거를 총선을 맞이해가지고서 기껏 짜낸 안이 뭐냐. 보수 대 통합을 할 것 같으면은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이런 착각 속에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뭐를 어떻게 고쳐야만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과거에 2012년에 와서 참 이 당이 창조적 파괴를 해서 이 한치 새누리당이 변해서 새누리당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만이 국민이 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 그대로예요. 창조적 파괴를 하지를 못해서 결국 가서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한번 파괴를 한번 해보자. 소위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통합당이 갈 길이 그렇게 편찮지는 않을 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어느 기업을 일으키는 이러한 형태를 보고서 지금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한번 답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최근에 많이 이제 소개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만 알란 머스크라고 하는 소위 미국 사람이 지금 민간인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하고 테슬라라고 하는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느냐.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용을 위주로 한 창조적인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 보면은 다른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를 밑바닥에 전부 깔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원통 배터리를 갖다가 한 7,000개 정도 깔아가지고서 해놓으니까 차체가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 놓이고 이 차 공간 자체가 넓어졌어요. 배터리를 원래 통 속에 집어여가지고 앞에다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거를 논의할 적에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케어지 않고 원통 배터리를 차체 밑에다 다 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상당히 돈 사람이다 말이야. 저거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배터리 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행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거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차들은 거의 다 지금 전기차로서는 몰락한 상태에 있고 테슬라가 그런 만이 유일하게 지금 성공한 전기차 업체가 됐습니다. 창의력과 실용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 사례가 우리 미래통합당을 갖다 변경시키는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개념 속에 갇히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통합당의 기초를 뭐로 두어야 되느냐. 저거 최근에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동행한다는 걸로 우리 기초를 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낙인이 찍힐 것 같으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는 급진적인 변화를 갖다가 피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보수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소위 끌고 가는 이러한 정당으로 변모를 했을 적에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 여기 와서 비대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네들이 보기에 보수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왜 데려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보수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외연을 확장해달라고 나를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외연을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지금 이 비대위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저는 어떻게 틀에 박히게 자꾸 이제 보수 이런 말을 해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 우리 정강정책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다가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받쳐준 가장 중심이 된 기둥인데 이것을 강조하면 됐지. 그 이상의 뭐 다른 걸 갖다가 추구할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강정책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바탕 위에서 외연을 확장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지금 이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급히 서둘릴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갖다가 스스로 좀 깨닫고 변화를 해가지고서 우리의 소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띄워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목적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좀 말씀을 갖다가 왜 지금 이 비대위가 지향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처음 참 희망을 갖고 국회에 오셨는데 원 개원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서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심정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가 좀 주말쯤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원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종래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비대위가 활동하는 동안에 당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